오늘은 불금이니까, 또 오늘은 내 기분이 허락하니까, 그래 오늘은 놀아라.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최근 오은영 박사님께서 출연하시는 MBC 다큐플렉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초등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더라고요.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다요인 지능 검사인 MPT 검사를 미리 실시하고 그 결과 상위권 아이들 중 지능 지수가 비슷한 10명의 실험 대상자들을 선별했어요. 아이들이 받던 MPT 검사는 인지 능력 검사인데 수리력, 공간 지각력, 도식화 능력, 어휘 적용력, 언어 유추력, 그 다음 추리력까지 이렇게 6개 능력을 측정해서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사예요. 아이들이 스튜디오에 마련된 실험 공간에서 대략 30분간 진단평가를 보는 동안 갑자기 막 벌레가 나온다든지 조명이 막 깜빡거리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 자극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를 관찰했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이 그 시험에 집중하는 태도와 그 태도에 따른 성적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한 거죠. A그룹의 아이들은 여러 자극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인 반면 B그룹의 아이들은 금방 다시 시험에 집중하고 그런 의도적인 자극에 동요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시험 결과 또한 A그룹은 평균 70점, B그룹은 평균 80점이라고 하는 10점이나 큰 차이를 보였어요. 지능 지수가 비슷한 그룹이었는데도 말이죠.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이 차이를 정서지능, 즉 EQ 때문이라고 설명하세요. 이 실험군의 아이들은 인지지능과 함께 정서지능도 함께 검사해서 이 정서지능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던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단체로 인지지능과 정서지능을 평가하는 단계, 또 샘플링된 집단이 10명이라는 점은 실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실제로 정서지능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은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또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중요하다는 결론은 충분히 아니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EQ라고 하면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실시했던 정서지능 검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 또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자신이나 타인과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 적응성의 정도, 이 4가지 척도를 검사하는 거였어요. 단지 공감 능력이나 감수성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오은영 박사님은 정서지능을 끈기, 열정, 만족 지연 능력, 충동을 최소화하는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세요. 바로 이 정서지능이라는 것이 비인지 능력인 거죠. 제가 아이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 비인지 능력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이 비인지 능력은 지능과 같은 인지 능력에 비해 후천적으로 더욱 발달시킬 수 있어요. 특히 이 실험에서 아이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끼친 능력이 자기 통제력, 즉 자기 조절력인데요. 자기 조절력은 말 그대로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조절하고 그 통제하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내심과 자제력의 근간이 바로 이 자기 조절력이에요. 오늘은 특히 우리 부모가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후천적으로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모든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아이는 제 시기에 맞는 규율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적 규율에 대한 습득은 2, 3세가 되면 크게 발달하고 5세가 지나면 충분히 내면화되거든요. 안 되라는 말을 남발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진짜 안 되는 행동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알려주면서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허용과 금지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는 행동 반경을 조절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어느 때인가부터 아이의 자존감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무한 칭찬을 퍼붓기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안 돼라는 말은 마치 금기어처럼 여겨지는 인식이에요.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길지는 않을지, 아이의 자존감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고 그런 우려를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지나친 통제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잉 허용도 아이에게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있어요. 언제나 허용적인 환경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조건이 없는 환경이에요. 곧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기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일반적이지만 비교적 엄격한 규칙 가이드를 알려주고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초등 고학년쯤부터는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규율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는 함께 대화하며 그 조율하는 과정, 그래서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을 때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허용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허용과 금지가 명확하지 않는 부모의 일관성이 결여된 양육 태도는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밤늦게 놀겠다고 막 때를 쓰면 보통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의 경계를 단호하게 그어주실 텐데요. 에이, 오늘은 불금이니까, 또 오늘은 내 기분이 허락하니까, 그래 오늘은 놀아라, 이럴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유독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아이는 그 전날 평소와 다르게 늦게 잡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이런 특별한 날이 들쑥날쑥 너무 많으면 일관성에 약간 금이 갈 수 있겠죠. 제가 방금 든 예시는 굉장히 작은 그 생활의 일부분이고요. 이런 취침 기상 시간 말고도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양육 태도는 굉장히 많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불같이 화를 냈다가 또 어떨 때는 너그럽게 이해했다가, 이런 것도 살짝 곤란하겠죠.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도와주세요. 공부할 과목과 분량, 그리고 공부할 시간을 자신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도 자율성의 한 예가 되겠죠. 정말 별것 아니지만 내일 입을 옷을 선택하는 것, 읽고 싶은 책, 사고 싶은 책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선택하고 또 결정하도록 말이죠. 자율성을 키워주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이전 2가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김성효 선생님의 초등 공부 끝까지 하는 힘이라는 책에서도 공부하는 힘은 자기 조절력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에게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자단 최일책,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자, 자율성 키우기. 단, 단호해지기. 최선을 다하기. 일관성 지키기. 책임감 키우기. 제가 앞에서 강조한 첫째,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임을 인지시키는 것. 둘째,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 셋째, 자율성 인정하기. 이 3가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하기와 책임감 키우기까지 이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곁에서 잘 조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부모 노릇 쉽지 않죠, 그쵸? 그래도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조금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함께 의지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조금의 도움을 드렸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